질문사항 보내주신 것 중에서 어떤 친구가 직무 관련돼서 이 GUI 프로그램 이런 걸 배우고 나면 어떤 회사에 갈 수 있고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아니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이런 질문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직무 관련된 내용에 대한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과를 나와서 프로그래밍을 좀 더 할 수 있게 된다면 아니면 그 전이라도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반도체 장비 회사에 관련된 위주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뭐 반도체 관련돼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런 회사도 있지만 그런 회사는 주로 반도체 여러 장비 회사들에서 납품한 장비들을 관리하게 되는 인력들, 그리고 또한 그 초창기의 장비 라인 설계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죠. 제가 강의 첫 시간에 반도체 장비 회사 분류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초점이 좀 더 이제 맞춰지다 보면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고자 하는 회사, 또한 이과를 반도체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함으로 인하여 갈 수 있는 회사들에 대한 내용들이 압축되는데, 먼저 그런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지금 이 페이지가 뒤로 잠깐 가볼게요. 여기 보면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종류가 반도체 장비 회사 1 해서 제가 풀이라고 썼죠. 그리고 2 파셜이라고 했고, 외국 장비 회사, 전체 툴 회사, 자동화 툴 회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나눈 부분들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내용들을 얘기한 거고요. 장비 회사가 풀이란 것은 장비 회사에서 장비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모두 다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장비 회사 2는 주로 그 툴 같은 것을 만든 반도체 장비 관련된 툴을 사다가 그 툴 베이스드에서 장비를 셋업하는 회사들. 그리고 외국 장비 회사들 있죠. 외국 장비 회사는 그러니까 외국 장비 회사인데 외국에 취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취직을 하게 되겠죠. 외국 장비는 만약에 일본이나 미국에 본사가 있고 우리나라에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장비를 팔았는데 지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지사에 취직하는, 외국 장비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 툴 회사는 반도체 장비 관련된 툴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여기에 해당하는 회사가 될 거고요. 자동화 툴만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숙제는 아니지만 이런 회사가 어떤 회사일까 한번 찾아보세요. 반도체 국내에 있는 회사. 외국 장비 회사는 어플라이드 AMAT 아니면 텔이라든지 도쿄 일렉트로닉 회사라든지 램 리서치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워낙 1, 2, 3등을 전 세계 1, 2, 3등을 매출을 담당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이 장비를 파니까 그런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지사 내에서 이제 취직하게 되면 그 회사에 이제 주로 지사에 취직하게 되는 거고요. 전체 툴 회사가 있고 자동화 툴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는지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요 내용들을 먼저 숙지하시고 그 중에서 외국 장비 회사만 잠깐 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국 장비 회사를 취직하게 됐다 하면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외국 장비 회사는 처음에 주로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그쪽 장비의 운영 교육을 받아요. 외국 장비 회사는. 그리고 주로 하는 일들은 라인을 출입을 하면서 그 라인에서 외국 장비들이 반도체 라인에서 운영이 되겠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취합을 하고 그것들을 본사에다 보내고, 그러니까 외국 회사 본사에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본사에 대한 내용을 받아서 그 장비에 적용하는 일들이 주로예요. 경우에 따라서 개발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그 외국 회사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들을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외국 장비 회사에 들어가시게 되면 주로 메인터넌스 관련된 일들을 주로 많이 하고 그 외국 장비 본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용들을 보고하고 그 내용들을 받아서 적용하는 일들을 반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외국계 장비 회사 말고 그냥 우리나라 내에서 장비를 직접 만드는 회사들을 입장으로 나눠보면, 만약에 장비를 만드는 회사에선 장비를 만들 때 주로 지금과 같은 어떤 시나리오로 장비를 주로 만들게 되죠. 처음에 1번 장비 공정 이런 부분들을 설계를 해요. 그리고 2번 장비 제작을 하게 되고, 이 장비가 제작이 됐으면 초기에 제대로 돌아가는지 셋업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셋업을 하게 되고 장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 장비를 돌린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장비가 양산 및 유지 보수에 계속 들어가게 되죠. 초창기에 뭐 보통 장비 공정 개발을 공정을 설계하고 장비를 제작하는데 뭐 한 5, 6개월 든다. 2, 3개월 든다. 초기 셋업은 뭐 오래 걸리지 않겠죠. 초기 셋업은 뭐 1, 2주 셋업을 하고 장비 안정화를 통해서 뭐 한 2, 3주 안정화를 통한 다음에 양산 및 유지 보수는 뭐 장비가 오래 쓰면 10년도 쓰고 뭐 이렇게 되는 계속적인 유지 보수가 일어나겠죠. 이런 과정, 직무 관련돼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여기 관련된 반도체 과들이 있어요. 제가 그냥 간단히 적어봤어요. 처음에 장비 공정 설계할, 일단 먼저 관련된 반도체 과들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련 기타과, 그리고 반도체 융합 소프트웨어과를 나온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담당을 할 거냐가 여기 표로 이렇게 지금 작성을 해봤는데, 처음에 장비 공정 설계를 할 때는 반도체 설계과라든지 반도체 장비 설계과 사람들이 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더 중요한 부분은 뭐 기계과, 재료과 나온 사람들, 화학과, 물리학과 나온 사람들이 주로 디자인들을 많이 해요. 이런 디자인, 장비를 설계하고,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서는 반도체 융합 소프트웨어 관련된 내용들의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크게 이 부분에 관여를 하지 않아요. 뭐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장비에 대한 컨셉이 나오고 장비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비 제작에 들어갈 때, 장비 제작을 할 때 주로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냐면 반도체 장비 설계, 그리고 반도체 전기 시스템, 그리고 뭐 기계공학, 뭐 이런 사람들이 장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장비 제작과 더불어 반도체 융합 소프트웨어 사람들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죠. 프로그램을 그때 제작해요. 장비가 없는데 제작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리 제작을 하면서 초기 셋업 때 이 프로그램 테스트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초기 셋업 때는 주로 장비 설계하는 사람들, 장비 만드는 사람들이 장비를 다 만들었으니까 초기 셋업 때는 장비 설계 사람들에게 문제점들을 주로 알려주기는 하지만, 그때 초기 셋업 때는 반도체 전기 시스템과 사람들이 주로 그 프로그램 테스트하는 것과 연동돼서 같이 그 장비를 보게 되고요. 그 초기 셋업이 끝났으면 장비 안정화가 필요한데, 안정화는 주로 공정을 잡는다고 해요. 공정을 잡고 운영을 보고 하는데, 이때 반도체 공정 장비과 사람들이 공정을 계속, 아까 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나오는지 공정을 계속 테스트하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품질 측정과 뭐 이거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때 프로그램 처음에 초기에 제작됐던 것들에 대한 수정도 들어가고, 수정이 사실은 2에서도 많이 들어가요. 프로그램 테스트를 하면서 2에서도 많이 들어가지만, 안정화 단계에서 프로그램 수정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죠. 그 다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반도체 공정 장비가 계속 장비를 돌리기도 하고 유지보수도 하게 돼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유지보수 때 같이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같이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없던 문제가 나중에 나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같이 분석도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담당하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사실은 초점은 이거죠. 이쪽이죠.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프로그램 제작에 관련된 부분, 프로그램 테스트에 관련된 부분,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 제가 첫 번째 강의인가 두 번째 주 강의 때 반도체 장비 제어의 프로그램 종류를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 세 부분으로 나눈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에 보면 반도체 프로그램이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이 표는 제가 둘째 주 강인가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GUI 프로그램이 있고 자동화 프로그램이 있고 장비 제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장비는 이 세 가지가 다 돼야 장비가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GUI 프로그램에 초점에 맞춰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가 다 돼야지 장비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를 처음에 만드는 사람들이 반도체 설계, 반도체 장비 설계과고요. I/O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기 전장 설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장비 제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로 이 I/O를 액세스하게 되죠. 이 I/O에 대한 전장을 만들고 하는 부분이 반도체 전기 시스템과에서 하게 되고요. 반도체 장비 프로그램은 이 많은 부분들을 이 세 가지 부분들을 다 해야 되는데 장비 제어 프로그램은 주로 뭐 I/O 드라이버, 시퀀스, 뭐 장비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시나리오가 뭔지, 벤팅 펌핑은 어떤 시퀀스로 하는지, 또 클러스터 툴이라는 부분으로서 이 장비 제어 프로그램에서 개발을 하게 되고요. GUI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 그런 부분들에서 GUI 프로그램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동화 프로그램은 좀 더 영역이 달라요. 자동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호스트와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는 먼저 장비 제어 프로그램을 봤을 때 제가 코딩 능력과 장비 이해도를 상중하로 놓고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여기 보면 코딩 능력도 뛰어나고 장비 이해도도 뛰어난 사람은 뭐 하냐면은 툴이나 라이브러리, 클러스터 툴들을 주로 제작해요. 툴이나 라이브러리 뭐냐면은 그 코딩으로 툴이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그 밑에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반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는 거죠. 예? 이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주고 이 밑에 사람들 뭐 코딩 능력이 중이나 장비 정도를 중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플로우 시퀀스나 I/O 드라이버 같은 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시퀀스 여기 중하고 중 정도는 시퀀스 일부 I/O 드라이버를 만들게 되고요. 코딩 능력은 작은데 장비 이해도가 높다고 했을 때 시퀀스 일부까지도 할 수 있어요. I/O 드라이버인데 사실은 코딩 능력이 조금 중 이상은 돼야 사실은 할 수 있고 코딩 능력이 하이고 좀 장비 이해도가 조금 있으면 I/O 드라이버까지. I/O 드라이버란 것은 여기 잠깐 이전으로 갈게요. I/O 드라이버란 건 이쪽 I/O 인터페이스를 해서 실질적으로 장비 프로그램, 제어 프로그램, 자동화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요 단계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 단계 프로그램들을 주로 제작을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비 이해도가 별로 없는 사람은 장비 이해 교육시키느라고 뭘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장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요.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을 짜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코딩 능력은 사실 이 강의 듣는다고 바로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프로그램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 능력이 지금 당장 없더라도 장비 정도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어떤 직무를 할 때 요 정도 직무들을 조금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능력이 얼마 정도 됐는지 제가 질문했을 때 최소한 중이나 하 정도가 좀 많은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걸로 끝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걸 계속 높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높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일에 대한 범위들도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장비 제어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는 일들이 좀 더 늘어나게 되죠. 중요한 부분은 이쪽 부분으로서 더 전진을 하셔야 되고 프로그램 능력도 전진을 하셔야 돼요. 일단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GUI 프로그램은 별 차이는 없어요. 코딩 능력이 높은 사람은 툴이나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어요. 이때 장비 이해도가 없어도 왜 그러냐면 GUI로 보여주는 거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이해를 못해도 어느 정도 GUI 툴이나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구나 해서 장비 이해도가 작아도 툴이나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고 GUI 프로그램은 일단
코딩 능력이 중 이상은 되는 사람들은 라이브러리나 툴, 이 위에서 만들어준 걸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고, 코딩 능력이 없다. 그러면 툴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장비를 셋업하게 돼요. 아, 툴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코딩을 안 해도 되는 에디터 뭐 이런 것들이죠. 지금 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데모 프로그램도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데모 프로그램의 GUI 관련된 내용들에도 거기 툴을 사용해서 코딩을 한 게 아니라 툴을 사용해서 GUI를 대부분 제작을 했어요. 자, 그 GUI 데모 프로그램에도 보면 잠깐 데모 프로그램 볼게요. 보면 이 화면에 관련돼서도 방금과 같은 툴을 써서 작성을 한 겁니다. 어느 정도 장비 이해도가 있을 때 이 툴에서 이 툴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그 현재 화면의 구성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 태그를 세팅을 하고 하면서 동작들을 만든 거죠. 중요한 것은 툴을 사용할 때는 코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툴만 잘 사용하면 되고 툴만 교육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보면 이런 툴을 사용해서 툴을 사용하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거고요. GUI 프로그램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자동화 프로그램은 얘기가 많이 틀려져요. 자동화 프로그램은 코딩 능력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장비 이해도도 있지만 자동화 이해도 있어요. 어떤 스펙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은 뭐라 그럴까? 자동화 이해란 부분도 같이 하셔야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반도체 장비 자동화 관련된 스펙이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의할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사실은 코딩을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여기 보면 장비나 자동화 이해를 아예 못하면 뭐 코딩이고 뭐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네? 그리고 장비 자동화 이해란 부분들이 돼야 라이브러리를 작성하고 툴을 작성하고 툴이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중 정도 되는 사람들은 사용을 할 수 있고, 하 정도 되시는 분은 코딩하기보다는 그 위에서 만들어 놓은 툴들을 사용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동화 이해란 부분이 하나 더 들어간다는 게 많은 변수가 돼요. 그리고 아까 초기 셋업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장비가 프로그램 제작이 되고 혼자 개발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 사람들이 개발해서 초기 셋업을 했을 때 장비 이해도도 있고 어느 정도 초기 셋업은 사실 테스트를 하고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시퀀스 테스트, IO 테스트나 QC 테스트를 주로 하게 되는데, 시퀀스 테스트 이상을 하게 하려면 최소한 장비 이해도는 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장비 이해도도 적다. 그랬을 때는 QC 정도 위주로밖에 하기가 어려워요. QC는 프로그램 테스트하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여러분의 목표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여러분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 다음 유지보수가 일이 계속 일어나요. 유지보수 일어나는데 장비를 하루 이틀 쓰고 말 건 아니니까 제가 유지보수에 대해서 최고는 한 장비 5년, 6년 정도 썼던 장비도 유지보수 해본 적이 있어요. 5, 6년이 지났는데 어떤 데이터가 이상하다 확인 좀 해달라 이런 것도 있었는데,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코딩 능력과 장비 상쪽 이쪽으로 갈수록 문제 분석과 수정까지도 가능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시사항 대응이라고 했지만 사실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지시. 어떤 식으로 수정해라, 어떤 식으로 해라. 그리고 여기 보면 코딩을 하기가 좀 어려우면 지시사항을 대응하고 단순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옵션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고, 장비 이해도가 없을 때는 상당히 뭘 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라인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들만 확인하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죠. 여러분들이 장비 이해도 이쪽으로 높여야 되고 코딩 능력도 이쪽으로 높이는 게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범위가 높아지고 일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비회사 1은 아까 같은 내용들을 다 하는 회사고, 장비회사 2는 좀 보면, 잠깐. 장비회사 2는 이 빨간 부분들을 외부에서 사오는 거죠. 장비회사의 파셜로 하는 회사들은 이 빨간색 부분들을 외부에서 구입을 해다가 주로 사용을 하는 부분이에요. 표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주로 사서 쓰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동화 프로그램은 자동화 이해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주로 사서 쓰는 부분이에요. 자동화 프로그램 하는 회사가 국내에 한 세네 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툴을 사다가 쓰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자동화만 하는 회사들은 이 그림에서 요것을 인터페이스 해주는 프로그램을 판다는 거지, 이 나머지는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하면서 그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과 연결하는 요 중간 매개체 되는 부분을, 요 중간 부분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나 툴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직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프로그램 짤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장비를 어느 정도 이해하면 뭐 다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제공된 툴이나 라이브러리 가지고 세 가지를 다 작성할 수 있지만, 자동화 프로그램은 좀 더 자동화에 특화된 인원들이 하게 돼요. 자동화에 대한 스펙들을 공부하셔야 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도리어 회사마다 그 부분을 신입사원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해요. 좀 더 지식이 있는 부분 사람들을 데리고, 좀 지식이 있다면 데리고 처음부터 가르치겠죠. 그리고 GUI 프로그램이나 장비 제어 프로그램은 그 회사에서 원래 써오던 것들을 많이 쓰게 되다 보니까 툴을 사용하던 회사들은 툴을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겠고요. 장비 제어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그 회사의 장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빨리 이해하거나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있는 사람들을 많이 선호를 하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유지보수까지도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게 될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직무는 간단하게 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반도체 GUI 강좌에서 장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프로그램 능력을 키우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분명 제가 뭐 어느 정도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몫이고, 그 장비 이해는 제 몫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장비를 여러분들이 많이 못 받고, 그리고 장비에 대한 부분들의 지식이 없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좀 적응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장비 회사에 들어갔을 때 방금 같은 일들을 계속 하게 돼요. 장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있으면 IO 테스트하고 IO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만들고 시퀀스 만들고, 그리고 기존에 돌아가던 툴들 사용해서 그림도 그리고, 또 툴로 안 되는 거면 직접 제작하기도 하고, 제가 과제물을 6가지인가 그 중에서 하나 하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툴을 사용해서 하기 어려우면 내가 좀 그 장비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구나. 프로그램 짜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프로그램 능력이 많이 안 된다면 유지보수 쪽, 메인터넌스 엔지니어 쪽으로 해서 QC나 아니면 그 장비에 대한 문제들을 확인하고 레포팅 해주고 다른 엔지니어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일을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간단하게 직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또 뭐 궁금한 내용이나 아니면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내용이 있으면 또 다시 한번 뭐 메일을 주시거나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